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아보느라고 베네수엘라 위기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업이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계속돼야 하겠지만 또 베네수엘라 위기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위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짜뉴스, 거짓 정보 등을 폭로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달, 4월달에 걸쳐서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정전 사태가 베네수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태는 지금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둘러싼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정전 사태는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계속됐습니다. 7일 오후 5시경부터 베네수엘라 국토의 80%가 넘는 지역에서 전기 공급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그 후 정전은 수시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처에서 전철이 운행되지 못하고 통신이 두절되었고 수도 공급도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라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극우 미 상원 의원인 루비오는 마치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혼란을 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마라카이보와 줄리아 대학병원 등 수많은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죽었다. 신생아 80명을 포함한 3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는 이른바 인도주의 물품 운반 트럭 화재 사건 당시에도 가짜 뉴스를 앞장서서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규모 정전 사태는 마두로 정부의 부패와 전력 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실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 주장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3월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가 현대의 어떤 나라도 겪지 않은 고통의 시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대적인 소요를 일으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정확히 5시간 후에 베네수엘라의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비오는 그 다음 날과 또 그 이튿날 연이어서 마두로 정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 정전 사태에 대해서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지시한 일종의 전력 전쟁이라고 규정했고요. 미국과 야권의 파괴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이스 모타 도밍구에스 전력 장관과 마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로 메인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국 휴스턴과 시카고에서 공격이 들어왔다고 했고요. 두 번째 단계로 전자기 펄스로 전송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서 시스템 과부하와 시스템 장애를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서 배전 시스템의 중간 플랫폼이 물리력으로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해할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배전이라는 것은 전주와 전선을 타고 변전소를 거쳐서 전기가 공급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2차 정전 사태는 3월 하순에 일어났습니다. 3월 25일부터 간헐적으로 일어난 정전 사태는 4월 초까지 계속됐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전체 전력의 80%를 생산하는 베네수엘라 남부 구리댐 수력발전소 부근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정보소통부 장관은 화재로 배전시설이 불에 탄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얼굴인 과이도는 전력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었다. 마두로 정부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전력 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몰았다라고 루비오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연이은 정전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요? 아직 정전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전 사태는 자연재해일까요? 이번 정전 사태에서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화재나 사고가 났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나고 화력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났으며, 화력발전소는 일종의 예비발전소인데요. 여러 변전소, 변압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연쇄적인 산불 같은 자연재해일까요? 당시 특별한 자연현상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보수 야권도 자연재해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규모 정전 사태는 누구의 지시나 책임이든 간에 인위적인 사고, 천재가 아닌 인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재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것으로 주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보수 야권은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부패와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과실이라는 주장부터 검토해 봅시다. 만약 과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동시에 사고가 납니까? 또 여러 변전소와 여러 변압기에서 연이어 화재가 납니까? 따라서 과실이라는 이야기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과 보수 야권이 고의로 이 정전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정전 사태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혐의가 짙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보수 야권은 베네수엘라 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 사태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민중의 생활상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약탈과 같은 사회 불안과 소요를 일으키며 이런 사태에 대한 마두로 정권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이를 계기로 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봉기와 군사 쿠데타를 유발시키려는 방향에서 선전선동했습니다. 앞에서 루비오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고위 관료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음식과 약품 전기도 없다. 다음번에는 마두로가 없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과이도는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것을 바로잡으면 베네수엘라의 불빛이 다시 켜질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과이도가 이끄는 보수 야권 세력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적이고 공동체적인 자세를 취하고 노력하기는커녕 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폭력적인 약탈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의 불안감과 괴로움을 증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마두로 정권과 민중 세력은 정전 사태로 인한 민중의 생활상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력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규율을 지키고 어려움을 참으며 국민이 합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외부에서는 중국 같은 나라는 해킹 공격 때문에 베네수엘라 전력망이 끊겼다는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베네수엘라 전력망 복구를 위해 도움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보수 야권 세력이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어떻게 처신했어야 합니까? 마두로 정권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할지라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을 비난할지라도 중국처럼 마두로 정권과 협력해서 민중 생활을 안정시키고 전력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도주의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도주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들이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와 정반대로 이 정전 사태를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반정부 소요를 부추겨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는 계기로 이용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과 과이도 세력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 정전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설사 마두로 정권의 관리 부실이라는 요인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정도로 정전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4월 말 5월 달에 들어와서 무장 봉기를 통한 군사 쿠데타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드디어 베네수엘라에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그런 것이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칭 임시 대통령을 주장하는 과이도는 카라카스의 라 카를로타 공군기지 근처에서 발뚝에 푸른 띠를 두른 수십 명의 중무장한 군인들 및 다수의 장갑차와 함께 무장 봉기를 선포했습니다. 이날 봉기에는 그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레오폴드 로페즈도 참가했습니다. 그는 민중의지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이죠. 이 자리에서 레오폴드는 강탈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 단계의 자유작전이 시작됐다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과이도는 대국민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과이도는 3분가량의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취해서 역사의 바른편에 서겠다고 장담했다. 마두로의 집권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거리에 나온 군인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부 군인이 봉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복을 입었든 입지 않았든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의 순간이라며 모두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시민들, 특히 군인들의 반정부 투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 부장 봉기가 일어나자 미국은 즉각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그들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도 과이도의 자유작전, 오퍼레이션 리버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유작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 관련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과이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지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로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또 마두로의 권력 찬탈을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베네수엘라 군대는 국민과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 무장 봉기가 구테타라고 주장하는 마두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마두로가 군대에게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한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했듯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당신들의 시간은 다 됐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과이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들여라. 헌법을 지키고 마두로를 제거하라.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제재 명단에서 빼줄 것이다. 마두로 편에 남아있으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수장될 것이다. 라고 친마두로 편에 서서 일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무장 봉기와 군사 쿠데타에 미국이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직접 지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세등등하게 시작된 이 무장 봉기는 이틀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군부의 이탈도 거의 없었고요. 대중 동원도 대규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가짜 뉴스는 계속되고 활개를 쳤습니다. 과이도 측은 70여 명의 무장 군인이 봉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부 측은 동원된 군대는 3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봉기가 실패한 이후에 브라질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군인은 25명에 불과했습니다. 마두로 퇴진에 떨쳐나선 시위대도 일부 언론의 보도와 매우 달랐습니다. 카라카스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는 당초 과이도 측이 기대한 수만 명이 아닌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신문인 머니투데이가 베네수엘라 무장 봉기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보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겨레 신문과 SBS는 수만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카라카스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의 보도를 그대로 옮긴 것이겠죠. 더구나 이들은 이날에 있었던 친정부 집회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의 또 하나로 마두로 대통령이 도망가려고 비행기를 대기시켰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의 출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 중이고 당연히 군사적 선택도 포함됩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아침 마두로 대통령이 쿠바로 망명하기 위해 활주로에 비행기까지 대기시켜 뒀지만은 베네수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러시아 쪽 얘기를 듣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쿠바행 비행기를 출발시켜라,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를 떠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두로를 지지하는 쿠바에 대해 그들이 폭력배를 보호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두로를 폭력배라고 묘사했죠.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폼페이오의 이 주장에 대해 어이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도 폼페이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힘을 다해 베네수엘라 군대의 도덕성을 실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정보전의 일환으로 가짜 뉴스를 동원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가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 마이켈 모레노 대법원장, 이반 라파엘 에르난데스 달라 대통령 경호사령관 등 마두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 3인방이 마두로 퇴진 쪽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뮤엘 몽카다 주 UN 베네수엘라 대사는 즉각 이 같은 볼턴의 주장을 선전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거짓 선전이라는 뜻이죠. 이런 반박이 아니더라도 볼턴의 이와 같은 말은 군대의 이탈을 선동하기 위한 가짜 뉴스로서 근거가 없음이 금방 밝혀졌습니다. 마두로는 이날 저녁 국영방송에 나와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폭력으로 채우려는 소규모 그룹을 패배로 이끈 여러분의 굳건함과 충성심 그리고 용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는 이 자리에 마두로 퇴진 쪽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하는 국방장관을 대동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마두로 측의 이중 전략에 미국 측이 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미국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도 가짜 뉴스를 생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쿠바에 대해 만약 쿠바 군대와 민병대가 베네수엘라 헌법을 파괴하고 죽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군사작전 및 여타 작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최고 수준의 재해를 가하는 것과 함께 완전하고 충분한 무역 봉쇄를 쿠바 섬에 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쿠바 병사들은 조용히 자신의 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구엘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렇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쿠바에 대해 완전하고 충분한 무역 봉쇄를 가하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을 강력히 거부한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군사작전도 없고 쿠바의 군대도 없다.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베네수엘라에 쿠바 군인과 민병대가 파병되어 있을까요?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서로 석유와 의료 인력을 맞교환하고 있는데요. 차베스 이래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와 있는 의료인들을 위장된 군대라고 거짓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을 지금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군부를 동참시킨 무장봉기는 실패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5월 2일 약 4,50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쿠데타 진압의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파드리노 국방장관, 데미지오 세발로스 군 작전사령관 등과 함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소재 포르티티우나 기지를 방문했는데요. 그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은 단결 화합하고 있고 헌법상의 의무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달러에 자신을 판 반역자들의 쿠데타 시도를 물리쳤다고 선언했습니다. 파드리노 국방장관도 우리는 유일한 대통령이자
군 사령관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자본가 계급도 이번 쿠데타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군대와 국민의 지지가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둘은 과이도 자칭 대통령의 군 및 대중동원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오판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러시아의 견제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각에서는 무장봉기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면서 마두로 정권이 무장봉기에 잘 대비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어떠하든 거짓과 불의가 패배한 것은 분명하고 무장봉기를 통한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박한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무장봉기를 통한 쿠데타 시도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전복 기도는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발과 가짜 뉴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 대법원을 겨냥해서 마두로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에 대해서 제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미 재무부는 이미 2017년부터 제재를 가해왔던 베네수엘라 대법관 8명에 추가해서 25명의 베네수엘라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펜스 미 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난민을 돕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가 오는 6월부터 베네수엘라 카리브 해안에 파견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컴포트호는 천여 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병원선인데요. 작년에도 콜롬비아와 페루, 에콰도르, 온두라스에 정박하면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 함정을 베네수엘라 연안인 카리브해에 파견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경제 제재로 난민을 만들어 놓고는 난민을 돕는 척 하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수법입니다. 거짓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외교적, 군사적 개입을 합리화하려는 고전적인 수법이죠. 더구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외교적 개입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이번 병원선 파견은 군사적 개입을 위한 수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점은 친미 언론에서조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이번 병원선 파견 계획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에서 미 국방부가 제한적이고 목표를 설정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가장 최근의 징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수시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에게 남겨진 옵션은 그야말로 군사 옵션뿐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해안에 병원선을 배치하려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꼼수가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예컨대 반정부 시위대들을 그 병원선에 치료하러 간다고 대거 동원한 다음 이를 가로막는 베네수엘라 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 또는 조작하고요. 이를 반인도주의적 행위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원조 물자를 전달하려고 한다면서 원조 물자 운반 트럭에 스스로 불을 지은 다음 그것을 마두로 정권의 반인도적 행위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 사고나 사건을 군사적 개입의 구실로 삼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선이 미 해군의 배임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그 충돌은 곧바로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을 증명하듯 과이도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과이도는 지난 11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베키오 미국 주재 특사, 그 특사라는 것은 과이도가 파견한 특사입니다. 특사에게 즉시 미군 남부사령부와 접촉해서 협력 문제와 관련해 직접 소통을 개시하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는 쿠바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 위기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개입이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레이그 폴러 미군 남부사령관은 이미 지난 9일에 과이도가 그런 요청을 하기 전이죠. 이미 지난 9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과이도 의장이 초대한다면 베네수엘라 국민과 헌법 질서 재건을 우선시하고 옳은 결정을 한 군 지도자들의 향후 역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지 않습니까? 이미 도발은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미 해안경비대 함정이 베네수엘라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측은 마약 단속 업무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영해를 침범한 것은 인정한 것이죠. 이런 침략 기도를 예상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4일 베네수엘라 북서부 코헤데스주의 군사기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미 제국이 우리 영토와 땅을 건드리려 한다면 무기를 들고 조국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군인들에게 역설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5천여 명의 군 장병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요. 이 모습은 텔레비를 통해 베네수엘라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같은 날 과이도도 베네수엘라 북서부 바르키시메토 등지의 군 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 개입을 할지 아닌지는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얕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그들 편에 서 있는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 제재를 더욱 강도 높게 가할 것이고 그러면서 호시탐탐 군사 개입의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가짜 뉴스도 계속될 것이고 그 가짜 뉴스와의 우리의 투쟁도 계속돼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